새벽 5시 서울 외곽 강변 다리 위 폐지 수레를 끌고 선 선영의 손이 떨렸다. 밀린 관리비 고지서 3장과 어머니 치매약 봉투가 바람에 펄럭였다. 빨간 글씨로 적힌 최종 독촉이라는 단어가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번져 보였다. 그녀는 난간에 손을 얹고 아래 검은 강물을 내려다봤다. 물살은 느렸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다. 발 아래 콘크리트 틈새로 차가운 바람이 올라왔다. 2025년 3월 15일 오늘이구나. 그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 펼쳤다. 전기세, 수도세, 병원비. 숫자들이 눈앞에서 흩어졌다. 한숨을 내쉬자 입김이 하얗게 새벽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은 몰랐다. 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은 수레를 끌고 가는 여자가 오늘 아침엔 건너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그 여자가 난간 너머를 보며 마지막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선영은 눈을 감았다. 발을 한 발 들어 올렸다. 그때였다. 뒤에서 거친 손이 그녀의 팔을 낚아챘다. 안 돼.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터졌다. 선영의 몸이 뒤로 확 당겨졌고 폐지 수레가 삐걱거리며 한쪽으로 기울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를 돌아봤다. 젖은 머리, 거친 숨소리, 떨리는 손. 56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자가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눈 밑 그늘이 깊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지만 두 눈만은 또렷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세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손이 여전히 선영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그 순간 선영의 눈이 커졌다. 도훈이?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자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선영아. 목소리는 30년 전 그대로였다. 하지만 얼굴은 세월이 깎아놓은 흔적으로 가득했다. 선영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왜 여기 있어요? 왜 이제 와서? 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손등에 희미하게 남은 병원 팔찌 자국이 보였다. 선영은 뒷걸음질 쳤다. 폐지 수레가 바퀴 하나 고장난 채로 삐걱거리며 뒤로 밀렸다. 30년 만에 나타나서 뭐 하자는 거예요? 미안해. 도훈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거의 들리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다해요?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 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다. 도훈은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너 여기서 뭐 하려던 거야?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땅에 떨어진 관리비 고지서를 주었다. 종이가 젖어 구겨져 있었다.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그녀는 수레를 다시 붙잡고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도훈이 수레 손잡이를 먼저 잡았다. 나요. 선영아, 제발. 나요. 선영이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 조깅복을 입은 남자 하나가 다리 위를 지나갔다. 괜찮으세요? 조깅하던 남자가 멈춰서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선영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조깅하던 남자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다리 위엔 다시 둘만 남았다. 선영은 수레를 끌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도훈은 그 뒤를 따라왔다. 선영아, 나 너 찾으려고 여기 온 거야. 선영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여기 며칠째 나와 있었어. 혹시 너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선영의 발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왜요? 왜 나를 찾는데요? 도훈은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지갑 안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흑백 사진. 20대 초반의 선영과 도훈이 웃고 있었다. 사진 귀퉁이가 너덜너덜하게 달아 있었다. 선영은 그 사진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다. 왜 이걸 아직 가지고 있어요? 잊을 수가 없었어. 도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저 고백이었다. 선영은 사진을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수레를 다시 끌고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도훈은 그 뒤를 따라왔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로등 아래 길게 늘어졌다. 바람이 불었다. 관리비 고지서 한 장이 난간 너머로 날아가 강물 위로 떨어졌다. 종이는 천천히 물에 젖으며 떠내려갔다. 도훈은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선영의 뒷모습을 다시 봤다.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다리 끝에 다다랐을 때 선영이 멈춰섰다.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도훈은 잠시 침묵했다. 말하면 너까지 끌어들일 것 같아서. 그래서 날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야. 지키려고 했어. 선영은 비웃듯 웃었다. 지키다니요. 30년 동안 나 혼자 무너지고 있었는데. 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선영은 수레를 끌고 다리를 완전히 건넜다. 도훈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녀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왼손 손가락으로 오른손 손목을 만지는 버릇이 나왔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도훈은 다리 난간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선영이 사라진 방향을 계속 바라봤다. 그가 왜 이 다리 위에 있었는지 그건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선영은 다리를 건너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폐지 수레의 한쪽 바퀴가 망가져 삐걱거리는 소리가 새벽 거리에 울렸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도훈이 따라오고 있었다. 선영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좁은 골목,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 반지하 대문 앞에 섰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선영아. 뒤에서 도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영은 문고리를 잡은 채 말했다. 더 이상 따라오지 마세요. 그냥 집까지만.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선영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도훈이 문틈에 손을 올렸다. 선영아, 제발 한 번만 이야기 좀. 그때였다. 안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활짝 열렸다. 8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다. 헐렁한 잠옷 차림에 흰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다. 선영의 어머니였다. 어머니, 왜 나오셨어요? 추운데. 선영이 황급히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다. 어머니는 선영의 뒤에 서 있는 도훈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어머, 우리 영희 남자친구 왔냐? 선영의 얼굴이 굳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지나가던. 아니긴. 저 총각, 예전에 우리 영희랑 영화 보러 다니던 총각이랑 닮았네. 어머니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도훈을 바라봤다. 도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선영은 어머니를 안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어머니가 도훈의 손을 잡았다. 추운데 뭐하니, 들어와. 어머니. 선영이 말렸지만 어머니는 이미 도훈의 손을 끌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도훈은 선영을 바라봤다. 선영은 한숨을 내쉬고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만요. 어머니 진정시키고 나가세요. 반지하 방은 좁았다. 작은 부엌, 낡은 싱크대, 벽지는 눅눅하게 벗겨져 있었다. 창문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선영은 서둘러 수건을 창틀에 밀어 넣었다. 물방울이 수건에 스며들며 천천히 번졌다.
어머니는 도훈을 작은 테이블 앞에 앉히고 선영에게 말했다. 영희야, 손님 왔으면 뭐라도 좀 내와야지. 어머니, 이분 손님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얼굴 보니까 착한 총각 같은데. 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었다. 냉장고 안엔 김치통 하나, 계란 몇 개, 그리고 오래된 우유팩이 전부였다. 선영은 어머니를 부엌에서 밀어내고 전기포트에 물을 받았다. 라면이라도 끓일게요.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 계세요. 라면? 손님한테 라면을 내. 어머니, 제발.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선영의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이 닫혔다. 선영은 전기포트 스위치를 올리고 라면 봉지를 꺼냈다. 도훈은 테이블에 앉은 채 방 안을 둘러봤다. 벽에 붙은 달력은 작년 것이었다.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바닥 장판은 군데군데 들떠 있었다. 선영아, 말 붙이지 마세요. 선영은 라면을 냄비에 넣고 스프를 뜯었다. 매운 냄새가 좁은 방 안에 퍼졌다. 도훈은 입을 다물고 테이블 위에 놓인 약봉투를 봤다. 치매약, 고혈압약, 그리고 진통제. 어머니 많이 편찮으신가 봐.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라면이 끓기 시작했다.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침묵을 채웠다. 잠시 후 선영은 라면을 그릇에 담아 도훈 앞에 놓았다. 드세요. 그리고 가세요. 도훈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먹지 않았다. 너도 먹어야지. 배 안 고파요. 선영아. 그만 좀 불러요. 그 이름. 선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도훈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미안해. 그냥 익숙해서. 30년 동안 한 번도 부르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익숙하다고요? 도훈은 고개를 숙였다. 선영은 싱크대에 기대어 창밖을 봤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구두, 학생들의 운동화. 모두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다. 30년 동안 뭐 했어요? 선영이 물었다. 도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살았어. 그냥 살았어. 행복했어요? 아니. 결혼은요? 안 했어. 선영은 도훈을 돌아봤다. 왜요? 너밖에 없어서. 그 말이 공기 속에 떠올랐다. 선영은 웃었다. 비웃는 것도 감동한 것도 아닌 알 수 없는 웃음이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전기포트에서 김이 올랐다. 선영은 포트 뚜껑을 열고 컵에 물을 부었다. 커피 가루를 넣으니 물이 갈색으로 변했다. 도훈은 라면 그릇을 천천히 당겼다. 한 입 먹고 조용히 씹었다. 맛있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도훈은 라면을 다 먹고 그릇을 내려놓았다. 잘 먹었어. 선영은 그릇을 치우려 일어났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나왔다. 손에 오래된 사진첩을 들고 있었다. 영희야, 이것 봐. 어머니는 사진첩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흑백 사진 몇 장이 붙어 있었다. 20대 초반의 선영과 도훈이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도훈은 사진을 보고 숨을 멈췄다. 선영은 재빨리 사진첩을 닫으려 했지만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이 총각, 그때 그 총각 맞지? 어머니는 도훈을 보며 물었다. 도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그래, 내가 봤을 때 틀림없더라. 우리 영이 좋아하던 총각. 어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선영과 도훈만 남았다. 선영은 사진첩을 천천히 닫고 서랍에 집어넣었다. 어머니는 가끔 과거로 돌아가세요. 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선영은 컵에 남은 커피를 마셨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이제 가세요.
선영아, 가요. 제발. 도우는 천천히 일어났다. 문 앞까지 갔다가 멈춰섰다. 내일 여기 와도 될까?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도우는 문을 열고 나갔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닫혔다. 선영은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다. 전기포트에서 김이 계속 올랐다.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반지하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선영은 테이블에 앉아 도훈이 먹던 빈 그릇을 바라봤다. 젓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의 습관이 그대로였다. 선영은 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갔다. 물을 틀었다. 찬물이 손을 적셨다. 설거지를 하면서 눈가가 뜨거워졌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그녀는 소리 내지 않았다. 어머니의 흐릿한 기억 속에서 우리는 아직 젊은 날의 둘이었다. 다음 날 저녁 선영은 폐지 수레를 끌고 재활용 수거장을 나섰다. 등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도훈이 서 있었다. 또 왜 왔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조금 덜 날카로웠다. 말했잖아. 내일 와도 되냐고. 안 된다고 안 했을 뿐이에요. 도훈은 작게 웃었다. 그럼 된다는 거 아니야? 선영은 대답 대신 수레를 끌고 걷기 시작했다. 도훈이 옆에서 따라 걸었다. 어디 가는 길이야? 집이요. 배고프지 않아? 배고프면 집에서 먹어요. 나랑 같이 먹자. 선영은 걸음을 멈췄다. 왜 자꾸 따라다녀요? 도훈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할 말이 있어서. 무슨 말이요? 공원 벤치에서 잠깐만 앉아 있자. 선영은 도훈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선영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만요. 두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갔다. 낡은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도훈은 자동 판매기에서 캔커피 2개를 뽑아왔다. 하나를 선영에게 건넸다. 선영은 캔을 받아 손으로 감쌌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스며들었다. 그래서 무슨 말이요? 선영이 먼저 물었다. 도훈은 캔커피를 들고 한참을 입만 대고 있었다. 30년 전 왜 떠났는지 말하고 싶어. 선영은 캔을 내려놓았다.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 도훈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1995년 12월이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사업이 부도났어.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지. 선영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왔어. 매일 밤낮 가리지 않고. 도훈의 손이 캔을 쥔 채 떨렸다. 어머니는 울기만 하셨고 아버지는 사라지셨어. 그날 밤 나도 집을 나왔어. 갈 곳이 없어서 그냥 걸었지. 도훈은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 강변 다리까지 걸어갔어.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난간 위에 올라섰어. 도훈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무서웠어. 근데 더 무서운 건 그게 편해 보였다는 거야. 선영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다. 발을 내디디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나를 잡아당겼어. 누가요?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냥 지나가던 아저씨. 도훈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이 구급차를 불렀고 난 병원에 실려갔어. 선영은 캔커피를 다시 들었지만 마시지 않았다. 병실에 누워 있는데 삼촌이 찾아왔어. 삼촌이요? 응. 도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삼촌이 말했어. 내가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서울을 떠나라고. 왜요? 빚쟁이들이 날 찾고 있었대. 보증 문제로. 선영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삼촌이 한마디 더 했어. 도훈은 왼손 손가락으로 오른손 손목을 만지기 시작했다.
선영이만큼은 끌어들이지 말라고. 선영은 숨을 멈췄다. 만나면 너도 같이 무너진다고. 빚쟁이들이 너한테도 찾아갈 거라고. 도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래서 난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났어. 전화 한 통도 안 했잖아요. 할 수가 없었어. 왜요? 전화기를 10번도 넘게 들었어. 근데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어. 도훈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선영에게 내밀었다. 종이에는 선영의 집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잉크가 번져 있었고 종이는 너덜너덜했다. 30년 동안 이걸 가지고 다녔어. 선영은 종이를 받아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누르지도 못할 번호를 왜 가지고 다녔어요? 너를 잊지 않으려고. 도훈은 지갑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다. 어제 선영에게 보여줬던 그 사진이었다. 이것도 30년 동안 지갑 속에 있었어. 사진 귀퉁이는 손때로 까맣게 변해 있었다. 선영은 사진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해, 선영아. 정말 미안해.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영은 고개를 돌렸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 안 돼. 나도 알아. 그럼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도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선영은 일어서려 했다. 도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선영아, 제발 한 번만 들어줘. 선영은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도훈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30년 동안 난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어디를 가도 뭘 해도 내 생각뿐이었어. 도훈의 손이 선영의 손을 꽉 쥐었다. 그러다가 몇 달 전에 병원에 갔어. 선영은 도훈을 바라봤다. 심장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말했어. 오래 못 산다고.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얼마나 남았대요? 길어야 1년. 도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 말을 듣고 난 강변 다리로 갔어. 30년 전 그 다리.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또 난간에 올라서려고 했어. 근데 도훈은 선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보였어. 뭐라고요? 너였어, 선영아. 난간 옆에 서 있는 내가 보였어. 선영은 숨을 멈췄다. 그날 내가 다리 위에 서 있는 걸 며칠 전부터 봤어. 매일 새벽마다.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난 매일 그 다리에 나갔어. 혹시 내가 또 올까봐. 선영은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냥 흘러내리게 두었다. 어제 내가 발을 내딛는 걸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도훈도 눈가가 붉어졌다. 30년 전엔 내가 난간 위에 있었고 이젠 내가 거기 있더라. 선영은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벤치 위로 떨어졌다. 그래서 널 붙잡았어. 이번엔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았어. 도훈은 선영의 손을 놓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원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저녁 바람이 불었다. 선영은 캔커피를 들고 한 모금 마셨다. 이미 식어 있었다. 그를 미워하며 살아온 세월이 부끄러워졌다. 하지만 상처는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도훈은 매일 아침 반지하 집 앞에 나타났다. 처음엔 선영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가 문을 열었고 도훈은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오늘은 뭐 도와줄까? 도훈이 물었다. 선영은 폐지 수레를 끌고 나가려다 멈춰섰다. 따라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지. 도훈은 수레 반대편 손잡이를 잡았다. 선영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밀어내지 않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수레를 끌고 골목을 나섰다. 아침 햇살이 좁은 골목 사이로 비쳤다. 재활용 수거장에 도착했다.
김 사장이 조끼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며 말했다. 오늘 상자 많이 들어왔어. 저기 묶어서 쌓아놔.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상자 더미로 갔다. 도훈이 따라왔다. 어떻게 하는 거야? 상자 펴서 쌓고 끈으로 묶으면 돼요. 선영은 상자를 하나씩 펼쳐 바닥에 깔기 시작했다. 도훈도 옆에서 상자를 펼쳤다. 손놀림이 서툴렀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고 작게 웃음이 나왔다. 뭐가 웃겨? 아무것도요. 거짓말. 분명 내가 웃긴 거지. 선영은 고개를 돌렸지만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다. 상자를 다 쌓고 비닐끈으로 묶기 시작했다. 도훈이 한쪽 끝을 잡고 선영이 반대편을 잡았다. 잡아당겨요. 이렇게? 도훈이 끈을 당겼지만 힘이 약했다. 더 세게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아? 안 돼요. 더요. 도훈이 힘을 주자 끈이 팽팽해졌다. 그 순간 끈이 툭 끊어졌다. 두 사람 모두 뒤로 휘청거렸다. 도훈이 엉덩방아를 찍고 선영은 상자 더미에 기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선영이 먼저 웃음을 터뜨렸다. 도훈도 따라 웃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웃다가 김 사장의 눈치를 보며 다시 일어났다. 다시 해요. 선영이 새 끈을 꺼내며 말했다. 이번엔 조심스럽게 묶었다. 일을 마치고 두 사람은 동네 시장으로 갔다. 뭐 사야 해? 도훈이 물었다. 오늘은 상추랑 계란이요. 선영은 채소 가게 앞에 섰다. 할머니가 상추를 다듬고 있었다. 상추 얼마예요? 한 단에 2,000원. 선영은 지갑을 열어 동전을 세었다. 도훈이 먼저 지폐를 꺼냈다. 내가 살게. 왜요? 그냥. 선영은 도훈의 손을 밀었다. 됐어요. 제가 살게요. 선영아. 안 돼요. 선영은 동전을 세어 할머니에게 건넸다. 할머니는 상추 한 단을 비닐봉지에 담아줬다. 계란 가게 앞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계란 10개요. 3,000원. 도훈이 또 지갑을 꺼냈다. 선영이 그의 손을 붙잡았다. 하지 마요. 왜? 제 돈으로 사야 제 거예요. 도훈은 지갑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다. 선영은 계란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넣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고집세네. 도훈이 말했다. 원래 이래요. 그래도 나한테 기대도 돼.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걸음이 조금 느려졌다.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다. 선영은 부엌에서 상추를 씻고 도훈은 테이블을 닦았다. 좁은 부엌에서 두 사람이 움직이자 자꾸 부딪혔다. 비켜요. 선영이 냉장고 문을 열려는데 도훈이 앞을 막았다. 미안. 도훈이 옆으로 비켰다. 선영이 계란을 냉장고에 넣으려는데 도훈이 상추를 씻으려 싱크대로 왔다. 또 부딪혔다. 좁네. 도훈이 말했다. 그러니까 나가 있으라니까요. 싫어. 선영은 한숨을 쉬고 계란을 냉장고에 넣었다. 도훈이 상추를 씻다가 물이 튀었다. 선영의 옷에 물방울이 묻었다. 아, 미안. 도훈이 손으로 닦으려다가 선영의 손과 부딪혔다. 두 사람의 손이 잠깐 겹쳤다. 선영은 손을 빼지 않았다. 도훈도 그대로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선영이 먼저 손을 빼고 돌아섰다. 상추 다 씻었으면 물기 빼요. 응. 도훈은 상추를 채반에 옮겼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저녁을 차렸다. 된장찌개, 상추쌈, 그리고 계란말이. 어머니도 함께 앉았다. 오늘도 총각이 왔네. 어머니가 도훈을 보며 웃었다. 네, 어머니. 도훈이 대답했다. 우리 영이 잘 부탁해요.
네, 잘할게요. 선영은 밥을 퍼서 세 사람 앞에 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먹어요. 선영이 말했다. 도우는 숟가락을 들고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맛있다. 거짓말 같은 소리. 진짜야. 맛있어. 도우는 밥을 한 숟갈 더 떠서 입에 넣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 영희 요즘 표정 좋아졌네. 선영은 깜짝 놀라 어머니를 봤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아니야. 좋아 보여. 예전엔 맨날 찡그리고 있었는데. 선영은 고개를 숙였다. 도우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도훈이 앞치마를 두르고 선영 옆에 섰다. 내가 설거지할게. 괜찮아요. 같이 하자. 도훈은 그릇을 받아 물로 헹궜다. 선영은 행주로 닦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움직였다. 손이 또 한 번 스쳤다. 이번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도훈이 앞치마를 벗었다. 이제 갈게. 네. 도훈은 문 앞까지 갔다. 밖은 이미 어두웠다. 선영아. 왜요? 오늘 즐거웠어.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도훈은 문을 열고 나갔다. 선영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뛰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자신의 얼굴을 봤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다. 내가 웃고 있네. 선영은 혼잣말을 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도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상자 끈을 묶다 웃던 모습, 시장에서 지갑을 꺼내던 모습, 설거지하며 손이 스쳤던 순간. 선영은 이불을 뒤집어 썼다. 미쳤나 봐. 하지만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이 또 지났다. 도훈은 매일 왔고 두 사람은 함께 일했다. 어느 날 재활용 수거장에서 도훈이 상자를 들어 올리다가 갑자기 멈췄다. 선영이 돌아봤다. 도훈이 상자를 놓고 벽에 손을 짚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왜 그래요? 선영이 달려갔다. 도훈은 숨을 몰아쉬었다. 괜찮아, 잠깐만. 무슨 괜찮아요. 얼굴 창백해요. 도훈은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다. 선영은 도훈의 등을 두드렸다. 심호흡해요. 천천히. 도훈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한참 후 안색이 조금 돌아왔다. 미안, 놀랐지? 병원 가야 해요. 괜찮아. 이러다 괜찮아져. 무슨 괜찮아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훈은 선영의 손을 잡았다. 정말 괜찮아. 조금 무리한 것 같아서 그래. 선영은 도훈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그날 두 사람은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선영은 도훈을 반지하 방에 앉히고 물을 끓였다. 여기 누워 있어요. 괜찮다니까. 가만히 있어요. 선영은 도훈을 눕히고 담요를 덮어줬다. 도훈은 선영을 보며 작게 웃었다. 걱정하는 거야?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은 도훈의 이마를 짚고 있었다. 열은 없었다.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못했다. 도훈이 벽에 기댄 채 숨을 몰아쉬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행복이란 게 원래 이렇게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걸까? 이틀 후 선영은 도훈을 설득해 병원에 갔다. 종합병원 내과 앞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다. 대기 번호표를 뽑고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괜찮을 거야. 도훈이 말했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손을 꼭 쥐고 있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도훈의 이름이 불렸다. 이도훈 환자분.
도훈이 일어섰다. 선영도 따라 일어났다. 혼자 들어갈게. 도훈이 말했다. 같이 들어갈래요. 괜찮아. 밖에서 기다려. 선영은 도훈의 손을 잡았다. 같이요. 도훈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진료실 안은 차갑고 조용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다. 정갈한 안경을 쓴 얼굴, 하얀 가운. 앉으세요. 의사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았다. 증상이 어떻게 되시죠? 가끔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요. 도훈이 대답했다. 언제부터요? 몇 년 됐어요. 의사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물었다. 이전에 심장 관련 진단 받으신 적 있나요? 네, 10년 전쯤에요. 선영은 깜짝 놀라 도훈을 봤다. 도훈은 눈을 피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말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화면 보세요. 컴퓨터 화면에 심장 사진이 떴다. 의사는 마우스로 한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 보시면 판막에 문제가 있고요. 선영의 손이 떨렸다.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사실 오래 앓으셨던 겁니다. 도훈은 고개를 숙였다. 치료 방법은 있나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공률이 높지는 않아요. 얼마나요? 60% 정도.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술 안 하면요? 도훈이 물었다.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길어야 1년 정도. 선영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수술비는 얼마나 되나요? 선영이 먼저 물었다. 의사는 서류를 꺼내 건넸다. 대략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입니다. 선영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다.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늦어지면 수술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의사는 처방전을 출력하며 말했다. 일단 약 먼저 드시고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그때 수술 일정 잡을 수 있습니다. 도훈은 처방전을 받았다. 두 사람은 진료실을 나왔다. 복도 형광등이 눈부셨다. 선영은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 했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선영아. 도훈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괜찮아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미안하긴요. 선영은 일어섰다. 약 받아요. 원무과에서 약을 받았다. 봉투가 두툼했다. 계산대 앞에서 선영이 지갑을 꺼내려 할 때 도훈이 먼저 카드를 내밀었다. 제가 낼게요. 아니에요, 제가. 선영아. 도훈은 선영의 손을 잡았다. 이건 내 약이니까 내가 낼게. 선영은 도훈을 바라봤다. 도훈의 눈빛은 단호했다. 계산원이 카드를 받아 계산했다. 12만 원. 영수증이 출력되고 도훈은 카드를 받았다. 선영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다. 집 가요. 당신 집. 선영이 말했다. 왜? 그냥요. 버스를 타고 30분을 갔다. 도훈의 원룸은 오래된 건물 2층이었다. 도훈이 문을 열었다. 방은 작았지만 정돈되어 있었다. 작은 침대, 옷장 하나, 책상. 창문에는 뽁뽁이 단열지가 붙어 있었다. 지저분해. 아니에요. 깨끗한데요. 선영은 안으로 들어가 방 안을 둘러봤다. 싱크대는 깔끔했고 책상 위에는 책 몇 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선영은 옷장을 열었다. 옷이 많지 않았다. 낡은 셔츠 몇 벌, 바지, 잠바. 많이 없네요. 필요한 것만 입어. 선영은 서랍을 열기 시작했다. 뭐 찾아?
그냥요. 첫 번째 서랍엔 양말과 속옷. 두 번째 서랍엔 오래된 수첩과 볼펜.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약봉투가 나왔다. 선영은 봉투를 꺼내 날짜를 봤다. 2023년 9월. 오래됐지? 도훈이 뒤에서 말했다. 2년 전부터 약 먹고 있었어요? 응. 선영은 서랍을 더 뒤졌다. 약봉투가 더 나왔다. 왜 말 안 했어요? 말해봤자. 선영은 돌아서서 도훈을 봤다. 10년 전부터 알았다고 했잖아요. 왜 그때 치료 안 했어요? 도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때는 할 수 없었어.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 도훈은 창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솔직히 치료받을 이유도 없었고. 선영은 도훈의 팔을 잡았다. 무슨 소리예요? 혼자 사는데 뭐하러 오래 살아? 그럼 지금은요? 도훈은 선영을 돌아봤다. 지금은 달라. 뭐가요?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훈은 선영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수술 받으려고 해. 돈은요? 2천만 원. 도훈은 잠시 침묵했다. 어떻게든 해볼게. 어떻게요? 방법이 있어. 선영은 도훈을 의심스럽게 봤다. 무슨 방법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혼자 감당할 생각하지 마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돈 모을게요. 저축한 것도 있고. 선영아, 그러지 마. 왜요? 너까지 힘들게 할 순 없어. 선영은 도훈을 똑바로 바라봤다. 같이 힘든 거예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요. 도훈은 선영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미안하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책상 위에서 도훈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도훈은 잠깐 선영을 놓고 전화를 확인했다. 화면을 보더니 재빨리 전화를 꺼버렸다. 누구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도훈은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선영은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묻지 않았다. 배고파요. 뭐 먹을 거 있어요? 라면? 좋아요. 도훈은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 선영은 책상 위를 정리하다가 서랍 손잡이가 조금 열려 있는 걸 발견했다. 슬쩍 열어보니 서류 몇 장이 보였다.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선영은 재빨리 서랍을 닫았다. 뭐해? 도훈이 돌아보며 물었다. 아무것도요. 그냥 정리하고 있었어요. 도훈은 의심스럽게 봤지만 라면 냄비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방금 본 서류들이 뇌리에 박혔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는 이 원룸이 아니었다. 라면을 다 먹고 선영은 집으로 돌아갔다. 반지하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도훈의 말투, 행동, 약값을 내는 모습, 그리고 서랍 속 서류들. 뭔가 석연치 않았다. 하지만 선영은 깊이 파고들지 않기로 했다. 중요한 건 도훈이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선영은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다. 280만 원. 한숨이 나왔다. 어떻게든 더 모아야지. 그날 밤 선영은 요양보호사 일을 더 늘리기로 결심했다. 밤 시간대 일도 알아보기로 했다. 잠은 줄이고 돈을 더 벌어야 했다. 도훈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한편 도훈은 자신의 원룸에서 서랍을 열었다. 선영이 본 그 서류들을 꺼냈다.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그리고 유언장 초안. 도훈은 유언장을 펼쳐 읽었다. 수익자 박선영. 도훈은 볼펜을 들고 날짜를 적었다. 2025년 7월 12일. 서명을 하고 서류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다. 휴대전화를 꺼내 문자를 확인했다.
변호사 김서류 준비 완료했습니다. 언제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도우는 답장을 보냈다.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선영아, 미안해. 거짓말해서. 도우는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이게 너한텐 최선일 거야. 그의 심장에 난 금보다 우리 삶에 난 금이 더 깊어 보였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선영은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다. 통장 잔액, 이번 달 벌 수 있는 돈, 빌릴 수 있는 돈. 어떻게 계산해도 2천만 원은 나오지 않았다. 일주일 후 선영은 은행에 갔다. 대출 상담을 받았다. 신용등급이 낮으셔서요. 담보도 없으시고. 직원은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최대 2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것도 이자가 연 15%입니다. 선영은 은행을 나왔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였다. 의료비 지원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사가 서류 뭉치를 건넸다. 이 서류 다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심사 들어갑니다. 얼마나 걸려요? 보통 2달에서 석 달 정도요. 심사 통과되면 지원금 나오고요. 선영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서, 진단서, 통장 사본. 그런데 환자분이 가족이 아니시면 신청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사회복지사의 말에 선영의 손이 멈췄다. 가족이 아니면요? 네.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선영은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알겠습니다. 동주민센터를 나오는 길, 여름 햇살이 뜨거웠다. 선영은 그늘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날 저녁 도훈이 반지하 집에 왔다. 선영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오늘 어땠어? 도훈이 물었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라면 냄비만 바라봤다. 선영아, 안 돼요. 선영의 목소리가 작았다. 은행도 안 되고 복지 지원도 안 돼요. 도훈은 선영 뒤에 섰다. 괜찮아. 무슨 괜찮아요. 선영은 라면 스프를 뜯다가 손을 멈췄다. 돈이 없어요. 300만 원밖에 없어요. 도훈은 선영의 어깨를 잡았다. 선영아, 이제 그만해. 뭐요? 수술 생각. 선영은 도훈을 돌아봤다. 무슨 소리예요? 어차피 돈 모으기 힘들잖아. 그래도 나는 괜찮아. 도훈은 선영의 손을 잡았다. 대신 남은 시간 너랑 같이 쓰고 싶어.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요. 바보 맞아. 나 원래 바보야. 도훈은 선영을 끌어안았다. 1년이든 6개월이든 너랑 같이 있을 수만 있으면 돼. 선영은 도훈의 품에서 울었다. 라면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수술하면 살 수도 있잖아요. 60%야. 반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도 선영아. 도훈은 선영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나한테 남은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 선영은 눈물을 닦았다. 수술대 위에서 죽는 것보다 너랑 웃으면서 죽고 싶어? 선영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니까 같이 바보짓 하자. 선영은 한참을 울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의 여름이 시작됐다. 비가 온 뒤 맑게 갠 어느 날 오후, 선영과 도훈은 강변 산책로를 걸었다. 햇살이 강물에 부서져 반짝였다. 나무 벤치에 앉아 편의점에서 산 아이스크림 하나를 나눠 먹었다. 녹는다. 빨리 먹어. 선영이 아이스크림을 도훈 입에 넣어줬다. 도훈은 웃으며 받아 먹었다. 달아. 그래서 아이스크림이지. 선영도 한 입 베어 물었다. 시원한 단맛이 입안에 퍼졌다. 선영아. 왜요?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진짜 연인 같지 않아?
선영은 도훈을 보며 웃었다. 원래 연인이잖아요. 그치? 도훈도 따라 웃었다. 아이스크림이 녹아 손가락으로 흘렀다. 선영은 휴지로 닦으려 했지만 도훈이 먼저 손을 잡았다. 손 끈적끈적해요. 괜찮아. 도훈은 선영의 손을 놓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강물이 천천히 흘렀고 바람이 불었다. 행복하다. 도훈이 중얼거렸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을 꽉 쥐었다. 또 다른 날 두 사람은 동네 작은 식당에 갔다. 낡은 간판, 플라스틱 의자, 오래된 달력이 걸린 벽. 뭐 먹을래? 도훈이 메뉴판을 펼쳤다. 선영은 가격을 먼저 봤다. 김치찌개 6,000원. 나 된장찌개 먹을래. 그것도 6,000원이네. 두 사람은 제일 싼 메뉴 2개를 시켰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찬을 가져왔다. 김치, 콩나물, 시금치, 멸치볶음.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도훈이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역시 밥은 밖에서 먹는 게 맛있어. 선영은 김치찌개를 한 숟갈 떠서 도훈 밥 위에 올려줬다. 먹어요. 너도 먹어야지. 도훈도 된장찌개를 떠서 선영 밥에 올렸다. 두 사람은 서로 반찬을 덜어주며 밥을 먹었다. 식당 안은 시끄러웠다. 손님들 이야기 소리, 냄비 끓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하지만 두 사람에겐 그 소리들이 편안했다. 선영아. 왜요? 우리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선영의 손이 멈췄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그냥 궁금해서. 도훈은 밥을 씹으며 말했다. 30년 전에 결혼했으면 아이도 낳고 같이 살았겠지. 선영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요. 왜? 소용없는 생각이니까. 도훈은 선영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상상은 할 수 있잖아.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다. 이제라도 같이 있으면 되지. 도훈이 말했다. 선영은 눈물을 참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목구멍이 막혔지만 억지로 삼켰다. 어느 저녁 선영은 반지하 방에 작은 케이크를 사왔다. 편의점에서 산 1,000원짜리 컵케이크였다. 이게 뭐야? 도훈이 물었다. 오늘이 뭔 날인지 알아요? 무슨 날? 선영은 케이크 위에 초를 하나 꽂았다. 우리 다시 만난 지 100일. 도훈의 눈이 커졌다. 벌써? 응. 세어봤어요. 선영은 성냥을 그어 초에 불을 붙였다. 작은 불꽃이 흔들렸다. 소원 빌어요. 도훈은 눈을 감았다. 잠시 후 눈을 뜨고 초를 불었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선영이 물었다. 비밀. 도훈은 웃었다. 말해줘요. 나중에. 두 사람은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달고 부드러웠다. 어머니도 한 입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 선영과 도훈만 남았다. 선영아. 왜요? 나 행복해.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동안 후회만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 선영은 도훈의 손을 잡았다. 나도요. 고마워. 고맙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반지하 창문 밖으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도훈은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선영아. 응. 나 무서워. 선영은 도훈을 돌아봤다. 뭐가요? 이 계절이 끝나면 나 혼자 내려가야 할 것 같아서.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예요? 요즘 자꾸 숨이 차.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도훈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약 먹어도 점점 안 듣는 것 같아. 선영은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그런 말하지 마요. 선영아. 도훈은 선영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없어도 너 난간에 다시 서지 마.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왜 그런 소리예요? 약속해줘. 싫어요. 선영아, 제발. 도훈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요? 살아야지. 나 때문에 죽으면 안 돼. 도훈은 선영의 눈물을 닦아줬다. 너는 살아야 해. 나 대신이라도. 선영은 도훈을 껴안았다. 싫어요. 당신도 살아야 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밤은 깊어갔고 방 안은 고요했다. 도훈은 선영의 등을 쓰다듬으며 작게 노래를 불렀다. 30년 전 둘이 좋아하던 노래. 선영은 눈을 감고 도훈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계절은 흐르고 있었다.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고 있었다. 우리는 계절을 훔쳐 쓰고 있었고 계절은 언젠가 주인을 찾으러 올 것이었다. 가을이 깊어졌다. 도훈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재활용 수거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도훈이 갑자기 멈춰섰다. 왜 그래요? 선영이 돌아봤다. 도훈은 가로수에 손을 짚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도훈아. 선영이 달려가 도훈을 붙잡았다. 괜찮아, 잠깐만. 도훈은 말하려 했지만 무릎이 꺾였다. 선영이 간신히 몸을 받쳤다. 구급차 불러야 해요. 선영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다. 119.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지금 강변로 320번지 앞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왔다.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구급대원들이 도훈을 들것에 눕혔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꽂았다. 보호자이세요? 구급대원이 물었다.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네, 아니, 그냥. 일단 같이 타세요. 선영은 구급차에 올라탔다. 도훈의 손을 꽉 쥐었다. 도훈의 얼굴은 산소 마스크에 가려져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숨소리만 가까스로 들렸다.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선영은 계속 중얼거렸다. 누구를 위한 말인지 알 수 없었다. 병원에 도착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도훈이 안으로 들어갔다. 선영은 문 앞에서 멈춰야 했다.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말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가족이세요? 선영은 입을 다물었다. 가족 아니시면 밖에서 기다리셔야 해요. 문이 닫혔다. 선영은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다. 복도 형광등이 눈부셨다. 한참 후 선영은 대기실 의자에 앉았다. 손에 도훈의 신발이 쥐어져 있었다. 구급차에서 벗겨진 신발. 낡은 운동화였다. 선영은 신발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꽉 감쌌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1시간, 2시간. 대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선영은 벌떡 일어났다. 환자분 보호자 계세요? 저요. 제가 같이 온 사람이에요. 의사는 선영을 보며 물었다.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그냥 아는 사람이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가족이 아니시면 자세한 설명은 어려운데요. 제발이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한숨을 쉬었다. 일단 안정은 됐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어느 정도예요?
심장 기능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이번에 급성 심부전이 왔고요. 선영의 손이 떨렸다. 수술은요? 지금 상태로는 수술도 위험합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을 이었다. 일단 약물 치료로 안정시켜야 해요. 그 뒤에 다시 검사해서 수술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언제쯤이요? 2, 3일 정도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는 선영을 보며 물었다. 혹시 환자분 가족 연락처 아세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 없어요. 그럼 긴급 연락처라도. 저밖에 없어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차트에 뭔가를 적었다. 알겠습니다. 일단 중환자실로 옮길 겁니다. 면회는 내일부터 가능하고요. 오늘은 못 봐요? 안정이 필요해서요. 내일 오전 10시 이후에 오세요. 의사는 돌아서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다시 닫혔다. 선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신발이 바닥에 떨어졌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선영은 계속 중얼거렸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밤새 병원 복도를 지켰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 걸었다가 다시 앉았다. 커피 자판기 앞에 섰지만 동전을 넣지 못했다. 손이 떨려서 동전이 바닥에 떨어졌다. 새벽 5시. 복도가 조용해졌다. 선영은 창문 밖을 봤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간호사가 지나가다 선영을 보고 말했다. 아직도 계세요? 집에 가서 쉬세요. 괜찮아요. 내일 오전에 오시면 되는데요. 여기 있을게요. 간호사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선영을 보다가 조용히 지나갔다. 아침이 됐다. 선영은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찬물로 눈을 식혔지만 붓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10시가 됐다. 중환자실 앞에 섰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다. 면회 오셨어요? 네. 환자분 이름이요? 이도훈이요. 간호사는 명단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10분만 가능합니다. 들어가세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침대가 여러 개 있었고 각 침대마다 커튼이 쳐져 있었다. 간호사가 도훈의 침대로 안내했다. 커튼을 열자 도훈이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몸에 줄이 연결되어 있었다. 심장박동 모니터가 B- B- 소리를 냈다. 선영은 침대 옆에 섰다. 도훈아.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도훈의 눈꺼풀이 떨렸다. 천천히 눈을 떴다. 선영을 보고 희미하게 웃으려 했다. 선영아. 목소리는 산소 마스크에 가려져 잘 들리지 않았다. 선영은 도훈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도훈은 고개를 조금 저었다. 미안해. 미안하긴요. 당신 잘못 없어요. 도훈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선영아, 내 말 들어줘. 지금은 말하지 마요. 쉬어야 해요. 아니야. 지금 해야 돼. 도훈은 산소 마스크를 살짝 내렸다. 간호사가 다가왔지만 도훈이 손을 저었다. 선영아, 다음엔 나 없는 강을 너 혼자 건너야 해.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무슨 소리예요? 같이 건널 거예요. 아니야. 도훈의 목소리가 더 약해졌다. 난 이제 멀리 못 가. 그런 말 하지 마요. 선영의 목소리가 커졌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안정을 취해야 해요. 선영은 눈물을 닦았다. 도훈은 선영의 손을 꽉 쥐었다. 선영아, 난간에 혼자 서 있지 마. 약속해줘. 선영은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도훈은 선영의 손을 놓지 않았다. 너는 살아야 해. 당신도 살아야 해요.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도훈은 눈을 감았다.
너 만나서 다시 살 수 있었어. 선영은 도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나도요. 당신 만나서 다시 살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심장박동 모니터 소리만 울렸다. B-, B-. 간호사가 다가왔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선영은 도훈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조금만 더요. 죄송하지만 규정이에요. 선영은 천천히 손을 놓았다. 도훈은 눈을 뜨고 선영을 바라봤다. 내일 또 올게요. 선영이 말했다.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영은 커튼을 열고 나왔다. 중환자실 문이 닫혔다. 복도에 혼자 남았다. 선영은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다. 소리 없이 울었다. 그날 밤 선영은 강변 다리로 갔다. 30년 전 도훈이 섰던 그 다리. 몇 달 전 자신이 섰던 그 다리. 난간에 손을 올렸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다. 아래 강물은 검고 깊었다. 선영은 눈을 감았다. 당신이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요.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쳤다. 선영은 난간을 꽉 잡았다. 하지만 올라서지 않았다. 도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난간에 혼자 서 있지 마. 선영은 난간에서 손을 떼고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서 다리를 건넜다.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다리 끝에 도착했을 때 선영은 뒤를 돌아봤다. 다리 위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날 밤 강변 다리 난간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난간 위였다. 일주일 후 도훈은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회복되지 않았다. 오히려 악화됐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도훈의 몸이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환자분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다. 선영은 중환자실 밖에서 도훈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수술 받을 거예요? 선영이 물었다. 도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무서워요? 응. 무서워. 도훈은 선영의 손을 잡았다. 근데 안 하면 더 무섭잖아. 선영은 눈물을 참았다. 잘 될 거예요. 그래. 잘 될 거야. 도훈은 웃으려 했지만 입가만 살짝 올라갔다. 수술은 다음 날 아침으로 정해졌다. 그날 밤 선영은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샜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했다. 제발, 제발, 제발. 그 말만 수백 번 반복했다. 아침이 왔다. 도훈이 수술실로 들어갔다. 선영은 수술실 문 앞에 섰다. 문 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수술 중.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마스크를 벗으며 선영을 봤다. 그 표정만으로 알 수 있었다. 죄송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선영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심장박동기 소리만 머릿속에서 울렸다. B-, B-, B-. 그리고 긴 신호음. B-, -. 선영은 그 자리에 무너졌다. 2025년 11월 23일. 도훈이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병원 장례식장 작은 방에서 치러졌다. 빈소에는 선영과 어머니 그리고 변호사 한 명만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실례지만 고인과 무슨 관계이신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법률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아, 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가족이 안 계셔서 제가 장례 절차를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사흘 동안 조문객은 거의 없었다. 재활용 수거장 김 사장이 잠깐 들렀다. 그래도 사람 하나 있더니 표정이 좀 펴졌었는데 김 사장은 그렇게 말하고 갔다. 장례를 치르고 화장했다. 유골함을 받아들었을 때 선영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렇게 가벼울 수가. 평생을 함께 살고 싶었던 사람이 이렇게 작은 상자 안에. 봉안당에 모시고 선영은 혼자 돌아왔다. 변호사가 선영을 불렀다. 잠깐만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두 사람은 장례식장 로비 한쪽에 앉았다.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고인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선영은 멍하니 변호사를 봤다. 유언이요? 네. 제게 맡기셨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선영에게 건넸다. 이건 고인이 박선영 씨에게 남긴 것입니다. 선영은 봉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고인께서는 상당한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선영의 눈이 커졌다. 재산이요? 네. 부동산 2채, 그리고 예금.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다. 총 약 8억 원 정도 됩니다. 선영은 숨이 멎었다. 8억? 네. 고인께서 30년 동안 사업을 하셔서 모으신 겁니다. 선영은 이해할 수 없었다. 사업이요? 도훈이가요? 네. 작은 무역업을 하셨습니다. 혼자서 차근차근 키우셨어요.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다. 그리고 그 재산 전부를 박선영 씨에게 상속하셨습니다. 선영은 서류를 볼 수 없었다. 눈물이 흘러서 왜 말을 안 했어요? 유언장에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선영은 봉투를 뜯었다. 안에 편지 한 장이 있었다. 도훈의 필체였다. 선영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없을 거야. 미안해. 거짓말한 것. 사실 난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 30년 동안 일하면서 조금씩 모았어. 근데 왜 말 안 했냐고? 내가 나 때문에 미안해하거나 부담 느낄까봐. 난 그냥 너랑 평범하게 있고 싶었어. 돈 많은 남자가 아니라 그냥 너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제 이 돈은 내 거야. 병원비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 모시고 살아. 그리고 제발 난간에 서지 마. 너는 살아야 해. 나 대신 우리 둘 몫으로. 사랑해, 선영아. 다음 생에는 늦지 않게 올게. 마이너스 도훈. 선영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소리내 울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선영은 신경 쓰지 않았다. 바보. 선영은 계속 중얼거렸다. 며칠이 지났다. 선영은 반지하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도훈이 남긴 유품 중에 작은 녹음기가 있었다. 변호사가 건네준 것이었다. 이것도 당신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선영은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도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선영아, 오늘 너랑 폐지 술에 끌다가 진짜 행복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다음 파일. 오늘은 시장에서 상추 샀지. 내가 동전 세는 거 보면서 귀엽다고 생각했어. 또 다음 파일. 100일 케이크 고마워. 1,000원짜리였지만 내 인생에서 제일 맛있는 케이크였어. 선영은 라면을 끓이면서도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 도훈의 목소리를 들으며 라면 스프를 넣었다. 선영아, 내가 없어도 너 밥 잘 챙겨 먹어. 라면물이 끓어 넘쳤다. 선영은 허둥지둥 불을 끄고 냄비를 치웠다. 물이 가스레인지 위로 넘쳐 흘렀다. 선영은 행주로 닦으면서 웃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다. 또 혼났네. 당신한테. 며칠 후 선영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 폐지 수레를 끌고 강변 다리를 건넜다. 예전엔 난간 가까이 걸었다. 하지만 이제는 인도 안쪽으로 걸었다. 난간에서 한 발짝, 두 발짝 떨어진 곳. 바람이 불었다. 선영은 수레를 멈추고 강물을 봤다. 나 아직 안 떨어졌어. 너 덕분에. 혼잣말을 하고 다시 수레를 끌었다. 재활용 수거장에서 상자를 묶었다. 비닐끈을 잡고 상자를 반듯하게 정리했다. 손동작이 자연스러웠다. 문득 이 손동작이 도훈과 똑같다는 걸 깨달았다. 선영은 손을 멈추고 자신의 손을 봤다. 당신이 여기 있네. 작게 웃었다. 김 사장이 지나가다 말했다. 요새 일솜씨 좋아졌네. 네. 그 사람한테 배웠나?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배웠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2026년 3월. 선영은 어머니와 함께 반지하에서 나와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 도훈이 남긴 돈으로. 햇빛이 잘 드는 방이었다. 어머니는 밝은 방에서 웃었다. 여기 좋네. 그쵸, 어머니? 선영은 짐을 정리하며 도훈의 사진을 꺼냈다. 30년 전 찍은 그 사진. 액자에 넣어서 거실 작은 선반 위에 놓았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당신 집이기도 하고. 선영은 사진에 대고 말했다. 저녁이 됐다. 선영은 이어폰을 끼고 설거지를 했다. 도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영아, 난 항상 내 옆에 있을 거야. 안 보여도. 설거지를 마치고 선영은 창밖을 봤다. 봄바람이 나무를 흔들었다. 나도 알아.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거. 선영은 혼자 말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폐지수레 끌 때, 밥 먹을 때 당신 생각해.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다. 그게 습관이 됐어. 이제. 선영은 눈을 감았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마치 누군가 뺨을 쓰다듬는 것 같았다. 보고 싶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괜찮아. 당신이 내 안에 있으니까. 밤이 됐다. 선영은 이불을 덮고 누웠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이어폰을 끼고 마지막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선영아, 다음 생엔 난 늦지 않게 올게. 기다려줘. 꼭 찾아갈게. 사랑해. 선영은 눈을 감았다. 나도 사랑해. 그때까지 잘 살게. 약속? 이제 내 곁에는 아무도 없지만 나는 여전히 그와 함께 걷고 있었다.